여러분 혹시 영희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생전 처음 들어봐요? 여기 친구는 들어봤죠? 예. 영희원이라는 곳은 여러분 그 표석을 보면은 순헌 황기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헌 황기비는 또 뭐야?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그런 곳인데 이분은 고종의 후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 의왕 영친왕의 어머니이시기도 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영희 뒤에 이제 원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보통 우리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능, 원, 묘로 구분이 되는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능은 당연히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맞아요. 능이라고 하고 원은 왕세자나 왕세자비 그리고 후궁이라고 다 원이라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왕을 낳은 후궁이죠. 왕을 낳으신 분, 그러니까 왕을 낳은 어머니 그럴 경우에 또 뒤에 원, 뭐 소령원, 뭐 이렇게 희경원 이렇게 원이라고 붙여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왕자, 뭐 공주, 옹주는 나머지는 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에 그 희경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태자의 생모이기 때문에 엉기비를 이제 우리가 영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영희원의 주인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분은 원래 이제 상궁으로 5살 때 궁궐에 입궁을 했대요. 5살 때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있다가 지밀 상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밀 상궁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똑똑한 상궁, 지혜로운 상궁. 지밀 상궁은 임금하고 왕비 가까이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상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가까이 모시는 임금이 시위 상궁이라고 해요. 시위 상궁. 그런데 이 엄상궁이 시위 상궁이 된 거예요. 그 왕비를 모시는 시위 상궁이 됐는데, 근데 이 시위 상궁은 거의 주인과 몸종과도 같은 그런 관계의 상궁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위 상궁인 엄상궁이 임금님의 승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왕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또 그렇게 됐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비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 가까이에 몸종처럼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랑 진짜 화가 나죠. 그래서 엄상궁은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궁궐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대요. 이게 그 엄상궁의 승은이 입은 사건이. 왜냐하면 그 엄상궁의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까? 6살? 6살? 6살인데 임금의 승을 받으셨어. 무려 나이가 32살이었대. 32살이면 굉장히 많은 거지, 지금도. 옛날에는, 아까 왕비가 몇 살에 왕비가 됐다고 그랬어요? 16살에, 16살에 왕비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16살이면은 성인이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32살에 그 승은이 입은 데다가 얼굴이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엄상궁은 굉장히 못생겼다 이렇게 그 자료집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고궁박물관에 가면 지하에 가면 이제 엄상궁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딱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응? 뭐 사람들마다 뭐 틀리겠지만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엄상궁보다 내가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굉장히 못생겼는데다가 나이까지 많아. 그러니 이 궁궐 내에서는 큰 사건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속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고종임금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막 못 먹었대요. 왜냐면 언제 왕비도 죽였으니까 나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외국 선교사들을 오게끔 해서 옆방에다 같이 재우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정말 그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도 잘 못 먹었대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10년 전에 내쫓은 누가 생각이 나? 그쵸. 엄상궁이 생각이 나서 엄상궁을 불러들여요. 근데 사실 그 임금의 그 입장에서 아니 임금의 승은을 잊고 쫓겨난 그 궁녀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군주의 덕에 조금 흠이 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얼마나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불러들였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엄상궁은 임금님을 그러니까 아주 요리도 직접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들 그 자는 순번도 다 정해가지고 이제 임금님의 오늘은 뭐 어떤 그 외국인들 이렇게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종 임금님의 이제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기비는 근데 또 그 황기비가 된 이때는 이제 엄상궁이었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종은 그 엄상궁이 어떤 점이 또 마음에 들었냐면은 어쩜 보면은 하고 대찬 그런 배포라든가 그 뭐 지략 이런 것들이 좀 명성황후와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신임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이 엄상궁에 대한 존재를 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엄상궁이 딱 각인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었을까? 그 엄상궁이 그 고종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자, 아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러시아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라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사관에 임금님이 몸을 피신하는 그런 거. 그게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을 총 진지지휘해서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엄상궁이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일본인들이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임금님이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진짜 엄밀하게 아주 딱 정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벽 부시고 담을 넘어서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담 넘어서 가능하죠. 몸을 버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죠? 여장을 해서 상궁처럼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해서 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존심 상해? 자존심. 근데 자존심도 안 버리고 벽도 안 부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탈출을 해요. 그 방법은 가마를 타고. 그럼 어떻게 가마를 타고? 근데 이제 엄상궁에 지략이 심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엄상궁이 이 일을 벌이기 전에 이런 소문을 냈대요. 저 엄상궁은 뇌물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친정집에 뇌물 받으러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런 소문을 내게끔 해가지고 친일 세력이 엄상궁의 그 관심을 이제 벗어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괜히 궁궐을 가마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수문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막 뇌물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1896년 아마 2월 달이었을 거예요. 2월 11일이었을 텐데 그때 진짜 가마 2대가 고종 임금님하고 세자가 탄 가마가 아주 의연하게 빠져나가요. 경복궁의 건추문을 통해서. 그거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또 상궁이 또 이게 뇌물 받아 먹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마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었으면 그 상황에서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죠? 걸어갈 때도 막 이러고 갔을 거야, 그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엄상궁의 배포가 엄청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고종 임금님이 엄상궁에 대한 신뢰가 다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관에 이제 가서 1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때 엄상궁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엄상궁이 왕이 된다? 그게 아니라 왕의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 엄기비의 아들이 누가 되냐면 우리 황태자, 이은 황태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 항태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 엄기비가 저희 쌓아놓은 재산으로 또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요. 뭐 진명여학교라든가 뭐 명신학교를 만드는데 아마 명신여학교가 지금 이제 숙대 있죠, 숙대의 전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행복한 나날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게 세상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은 이 왕세자를 일본으로,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일본으로 가는데 그 일본으로 갔을 때가 마지막 인사였어요. 일본을 간 다음에 이 엄기비는 한 번도 아들을 보지 못해요. 왜 돌아가셨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영상이, 그러니까 영화 이런 게 필름이 그러니까 활동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 사진이 하나 오는데 그 장면에 어떤 모습이 찍혔냐면 세상에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왕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막 군사훈련을 막 받고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주먹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이 활동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뭐 이렇게 기맥이 막혀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뭐 급체를 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얘기로는 뭐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 당시 다 알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한기비는 굉장히 명성황후 옆에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지밀상궁으로 시위상궁으로 있어서 명성황후의 그런 정치 전략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저기 엄상궁이 이제 황기비가 되고, 근데 이 황기비는 사실 정말 평범한 궁녀에서 진짜 황실에서 최고가 되는 귀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 조선 황실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우리 물어봤죠, 선생님이. 영의원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랬죠, 그죠? 모른다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있었나요? 응? 누가 있었어요? 뭐가 누가 있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종의 후궁이면서 아간파천에 큰 공을 했던 그런 후궁이었고, 그리고 또 의민항태자 이은을 낳은 그런 생모이고, 그리고 명성황후의 버금가게 굉장한 지략가로서의 역할도 한 이러한 황기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한기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 여인의 이 생을 여러분이 좀 많이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한기비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응? 여기서 아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오늘 들은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